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법 대공개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정화 원인 2020년 7월 31일 날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인한 현 임차인들 2년 더 거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게 됐지요.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이후로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전세 물건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도로 내년이죠. 사전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 대기 수요자들 전세로 거주. 예,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기 위해서 전세로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약을 받으면은 그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으로 청약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주택으로는 돈을 벌 수 없겠다는 현 정책하고는 좀 안 맞죠. 예. 재건축 단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 소유자 2년 거주로 임대인이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그럼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법. 전세 계약 시 또는 이제 전세 재계약 시, 그러니까 2년 전세로 거주하고 이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고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예, 반전세를 포함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전세도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매매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 2020년 10월 27일부터는 매매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규제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지요. 그러니까 전세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가 점유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받아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구청에서 검토를 하면 되겠죠.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신청을 하려면은 전세 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안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세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이 월 차임의 24개월 이상을 반전세로 보죠. 전세 보증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법 증여 차단, 불법 증여 차단 및 불법으로 모은 돈이 되겠죠.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매매 자금은 지금 투명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전세 보증금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전세 보증금. 이거를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전세 보증금. 왜냐하면은 이 전세 보증금이 불투명하게 되면요. 불투명한 전세 보증금은 차후 2년에서 4년 뒤 매수 자금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꾸준히 추적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예, 이 불투명한 전세 보증금을 추적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 이게 이제 차후 2, 4년 뒤 매수 자금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통상 서민들은 전세 대출 받아 전세로 거주합니다. 그래서 통상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시는 서민들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는 거는 없습니다. 예, 통상 이제 전세 대출 최대 80%까지 많이 받지요.
그 전세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도 늘어나니까 자기 자본금에 비례해서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을 가급적이면 적게 받으려고 하지요. 지금 이제 전세 대출을 해줄 때 신용이 좋을수록 전세 대출 한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고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신용이 좋을수록 전세 대출 한도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축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이 좋으면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고 자기 자금은 주택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폐단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이 좋고 자기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고 나머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은행에 넣는다든가 다른데 주식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급매로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매수할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을 매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불투명한 자금으로는 전세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뭐 만 30세 미만인 자녀분들이 뭐 10억 이상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10억이 아니더라도 6억에서 뭐 10억 사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10억 이상인 전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불투명한 자금으로는 전세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전세 재계약도 막음으로써 이러한 전세 물건을 확보하는 거죠. 불투명한 자금으로 전세 거주자들은 재계약 시 월세로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다 가는 거죠. 불투명한 자금으로는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월세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재계약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겠죠. 전세 재계약 물건들이 시장에 나온다.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 지금 전세 재계약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물건들이 다 재계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물건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재계약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이런 것을 이제 걸러내면은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법 대공개를 하였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